코드포스 라운드 889 디비전 2 튜토리얼. 아직 문제들을 풀어보지 않았다면 문제 영어 번역 영상을 보고 한번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제 A번. 처음에 슬픈 학생의 수를 S라고 하면 답은 2분의 S 올림이 됩니다. 한 번의 교환으로 최대 2명의 슬픈 학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2명의 학생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분의 S 올림의 교환이 필요합니다. 사실 정확히 2분의 S 올림의 교환으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의 슬픈 학생이 있는 경우 그 둘을 교환하면 둘 다 행복할 것입니다. 슬픈 학생이 딱 한 명 있는 경우 그 학생을 다른 어느 학생과 교환하면 됩니다. 복잡도는 5의 n입니다. 문제 B번. 유효한 구간 LR을 찾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참고로 구간 LR은 1보다 크거나 같고 R 빼기 L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X에 대해 최소한 하나의 배수를 포함합니다. LR 모듈로 X의 값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간 1부터 R 빼기 L 더하기 1 또한 유효하며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L이 1인 구간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즉, n을 나누지 않는 가장 작은 x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x-1이 됩니다. 복잡도는 5의 로그 max n이 됩니다. 문제 C번 쉬운 버전. 모든 원소가 음수이면 n-1, n, n-2, n-1을 반복하는 작업을 통해 suffix sum을 만들면 감소하지 않는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라도 양수인 원소 AX가 있는 경우 x, x 작업 5번으로 AX를 20보다 크게 만듭니다. 2, x 작업 2번으로 A2를 가장 큰 원소로 만듭니다. 3, 2 작업 2번으로 A3을 가장 큰 원소로 만듭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전략은 5 더하기 2 곱하기 n-1로서 43보다 작거나 같은 작업이 요구됩니다. 복잡도는 5의 n입니다. 문제 C번 어려운 버전. 모든 원소를 양수나 음수로 만들면 n-1이 10호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의 작업으로 각각 prefix sum 또는 suffix sum을 만들어 조건에 부합하는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2번의 작업으로 모든 원소를 양수나 음수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모든 원소를 양수로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x1번의 작업을 사용하여 절대값이 최대인 큰 원소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그 수를 x2개의 모든 음수에 더해줍니다. y1과 y2를 모든 원소를 음수로 만들 경우에 대해 동일하게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절대값이 최대가 되는 원소는 양수이거나 음수이기 때문에 x1과 y1 중에 하나는 0이고 0이 아닌 나머지 하나는 5번의 작업으로 ai의 절대값을 32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x2는 음수 원소의 개수이고 y2는 양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x2 더하기 y2는 n보다 작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x1 더하기 x2 또는 y1 더하기 y2의 최소값의 작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x1 더하기 x2 더하기 y1 더하기 y2가 25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원하던 대로 x1 더하기 x2 또는 y1 더하기 y2의 최소값은 2분의 25의 내림값인 12가 됩니다. 이제 두 경우 모두 양수로 만들기와 모두 음수로 만들기 모두를 시뮬레이션하고 최종적으로 31보다 작거나 같은 작업이 필요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잡도는 5의 n이 됩니다. 문제 D번. 먼저 사용하는 카드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대개 맨 위에 있지 않은 카드를 하나라도 사용하는 경우 카드를 맨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사용하면 동일한 승점을 얻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0인 카드 n장을 대개의 끝에 추가합니다. 그러면 x가 이 n보다 작거나 같은 개의 카드를 잠금을 해제하고 1부터 x 카드를 사용할 때 a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x 빼기 x 더하기 1 포인트를 얻는 것이 최적이 됩니다. 더할 수 있는 x를 찾아봅시다.
DPI를 처음 i게이 카드를 사용한 후 도달할 수 있는 X를 저장하는 비트셋이라고 합시다. 베이스 케이스는 DP 0과 1로 1의 값을 가집니다. 트랜지션에서는 먼저 DPI-1의 값을 A의 i만큼 시프트한 것을 비트 단위 OR해서 대입해 줍니다. 만약에 DPI가 1이면 A1부터 AI까지 더하고 -i 플러스 1을 사용하여 답변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카드를 더 잠금 해지할 수 없으므로 i 플러스 1로 넘어가기 전에 DPI를 0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복잡도는 5의 w분의 n제곱이 됩니다. 문제 2번. 각 i행 si열과 n 플러스 1행 n 플러스 1열의 블록이 있는 n 플러스 1 by n 플러스 1의 격제를 고려해 봅시다. 모든 블럭이 n 플러스 1열에 있으면 세트는 비게 됩니다. 즉, 모든 블럭이 다음 행의 블럭에 도달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블럭을 제외하고 모든 연결된 블럭 9는 세트의 원소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블럭 9는 균등한 확률로 움직입니다. x행의 블럭이 x 플러스 1행의 블럭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 기대값을 계산해 봅시다. 한 쌍의 블럭을 고려하면 x 플러스 1행의 블럭이 n 플러스 1열에 있지 않은 이상 모두 2분의 1 확률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x행의 블럭이 i열에 있고 x 플러스 1행의 블럭이 j열에 위치해 있을 때 이동 횟수 기대값을 dpi,1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케이스들은 x행 블록만 움직일 수 있는 dpi, n 플러스 1, 이때는 n 플러스 1 i의 값을 가지고 x행 블록이 x 플러스 1행 블럭에 도달한 dpi, i일 때 0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dpi, j는 2분의 dpi 플러스 1, j 더하기 dpi, j 플러스 1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기대값의 선형성에 따라 답은 dpsi, si 플러스 1의 합입니다. 복잡도는 5의 m제곱입니다. 문제 F번. 1번 방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길이 x의 사이클을 전부 알고 있다면 n-x의 무늬로 각각의 방이 n번의 움직임으로 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 안에 있는 방 중에 하나인 1번 방의 n번째 후손을 이진 검색을 사용해서 9번의 무늬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이클의 나머지 방들은 어떻게 찾을까요? 먼저 K번 마지막 찾은 방의 후손들을 이진 검색으로 찾아보세요. 이 방들이 세트 C를 이룹니다. 그런 다음 I, K, C 무늬를 하면서 각 노드가 C로부터 충분히 가까운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클 안에 있는 2K개의 방을 알든지 아니면 사이클 전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클 전체를 알게 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K를 63으로 선택하는 경우 최대 9 곱하기 63 더하기 500 빼기 63 더하기 500 빼기 126 더하기 500 빼기 252 더하기 500 빼기 252 해서 1874번의 문의를 하게 됩니다.